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0세가 넘은 지금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손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자식한테 돈 얘기 꺼냈다가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거 보고 그냥 말을 삼킨 적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때까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싶어서 한밤중에 눈이 번쩍 떠지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절약 잘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돈이라는 건 젊을 때의 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젊을 때 돈은 버는 것이었지만 70세 이후의 돈은 어떻게 쓰느냐, 누구와 나누느냐, 무엇을 내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지막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가까운 배우자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콕콕 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게, 훨씬 당당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혜는 돈을 지키는 것에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최병수 어르신, 올해 74세입니다.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아이 셋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알뜰하게 사셔서 통장에 2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병수 씨는 걱정 없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근처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좀 부담돼서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병수 어르신은 속으로 수백 번 계산했습니다.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믿고 준단 말인가. 결국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아빠도 요새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 형편이 좀 어렵다. 딸은 웃으며 네,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딸의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명절에 왔다가도 예전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병수 어르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딸이 통화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수 어르신은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2억을 지키면서 뭘 지킨 건가? 통장은 두둑한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은가? 이것이 바로 70세 이후 돈을 지킨다는 생각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돈을 꽉 쥐고 지키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아프면 써야 하니까, 어차피 쓸 데도 없으니까.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깁니다.
쌓아두는 동안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 이후의 돈은 강물처럼 흘려야 합니다. 내 손을 통해 의미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돈의 완성입니다. 금고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돈은 결국 내가 죽은 뒤에 남들이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돈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이 납니다. 돈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돈 당신이 다 쓰고 가도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7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 지 7년이 됐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어르신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들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죽을 때 알리면 되는 거야. 그게 어르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뇌혈관 검사를 받다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가족분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보험 서류는 책상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번 주에 잠깐 내려올 수 있어? 큰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어르신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재산 정리를 좀 해두려고. 통장이 이렇게 있고 보험이 이렇게 있고 집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려고. 그런데 큰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작은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순간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의 건강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가 있다는 말보다 어떻게 쓸 것이다를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조언입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숫자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숫자를 먼저 말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가 아니라 숫자를 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엄마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쓰고 싶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 계획을 먼저 말하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부모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생전에 공증된 문서를 만들어 두십시오. 말로만 해두면 나중에 형제간의 싸움이 납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거 주신다고 했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기억이 달라집니다. 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자식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정리해야 자식이 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의료비와 간병비,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재호 어르신 76세입니다.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가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며느리가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며느리가 지쳐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들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르신은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처음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데로 모실게요. 거기서 편하게 계세요. 그때 한 달 비용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붙으면서 250만 원이 됐습니다. 어르신의 연금은 월 65만 원. 나머지는 아들이 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병문안을 왔다가 복도에서 어르신 귀에 들릴 듯 말 듯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도 이제 한계야.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내겠어. 근데 어떡하냐고.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면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됐구나. 이것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간병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쓰는 의료비와 간병비는 평균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치매나 중풍이 겹치면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가 어르신 본인이 아니면 결국 자식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자식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해 두셨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절감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70세 이후에도 유지가 됩니까? 지금 확인 안 하면 정작 쓸 데 없습니다. 치매보험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치매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돈이 없으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겁나신다면 그 겁이 맞습니다. 하지만 겁만 내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비용은 여기서 나온다. 이것을 미리 말해두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노후의 간병비는 자식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먼저 계획을 세워야 가족이 삽니다. 네 번째 지혜는 돈과 인간관계를 분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주제가 오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정명자 어르신 71세입니다. 30년 된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순례 씨. 둘이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침마다 같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가고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비슷한 시기여서 서로 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야, 내가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업을 좀 하는데 자금이 잠깐 막혔대.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준다는데 3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정명자 어르신은 30년 친구를 믿었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의 전화가 잘 안 받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순례 씨가 공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어르신이 집 앞에 찾아갔더니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3천만 원보다 더 크게 잃은 것은 30년의 우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가 사람을 너무 몰랐나 봐.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여러분, 7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돈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친구든 형제든 자식이든 돈이 끼어드는 순간 그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무정하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몇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70세 이후에는 지인에게 절대로 300만 원 이상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한 친구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갚는 순간 그 친구는 여러분을 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습니다. 차라리 나는 돈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산 규모에 유독 관심을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통장보다 여러분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셋째, 자식에게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는 이유가 진짜로 부모가 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필요해서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70대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돈으로 관계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70대 이후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돈을 분리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혜는 나 스스로를 위해 쓰는 돈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병우 어르신 78세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허리가 늘 아팠고 손가락 2개는 사고로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 셋을 키우셨고 집도 한 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돈을 써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70대가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라고 했을 때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돈은 니들한테 남겨줘야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의 무릎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을 망설이셨습니다. 비싸다는 이유로. 가고 싶으셨던 일본 여행도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등산은 무릎이 아프니까라는 이유로 끊으셨습니다. 결국 집에서만 계시다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이 오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느 날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좀 더 젊을 때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걸. 이제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어디도 못 가겠다. 그때 돈 아낀다고 안 갔는데. 참 그때 갈 걸 그랬어.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때 제가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싫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70세 이후에 나중에 쓰면 된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70대의 몸은 80대에 없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10년 뒤에는 못 갑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10년 뒤에는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10년 뒤에는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투자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몸이 아프면 제때 치료받는 것, 편한 신발을 사는 것, 따뜻한 옷을 입는 것. 이것들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70대 이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겠다고 당신이 불편하게 사는 것, 자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당신의 불편함을 담보로 남겨준 유산을 자식이 기쁘게 받겠습니까? 건강관리에 돈을 쓰십시오. 치과 치료 미루지 마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병원 가십시오. 보청기가 필요하면 사십시오. 이것들을 아끼다가 나중에 더 큰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돈을 쓰십시오. 좋아하는 친구와 밥을 먹는 것, 손자, 손녀 데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것,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고향 친구 찾아가는 것. 이런 데 쓰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돈입니다. 경험에 돈을 쓰십시오. 가고 싶으셨던 곳, 하고 싶으셨던 것. 70대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어르신은 75세에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72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78세에 생전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걸 더 일찍 안 했을까? 가장 현명한 투자는 남은 삶을 당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투자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돈을 흘려보내는 것의 의미, 자식과 재산 대화를 제대로 하는 법, 의료비와 간병비의 현실, 돈과 인간관계를 분리하는 법, 그리고 나를 위해 쓰는 돈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 이 이야기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 느끼셔도 됩니다.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아이들 먹이셨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쉽지 않았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됩니다. 자식 눈치 덜 보셔도 됩니다. 돈 쓰는 것 덜 미안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하셔도 됩니다. 가고 싶은 곳 가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 드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움을 만들 수도 있고 온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립을 만들 수도 있고 연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후회를 만들 수도 있고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